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각형에서 x제곱의 값을 구하면 사각형이 있고 지금 이 사각형의 특징은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 5번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개념 설명을 선생님이 좀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름모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건데 첫 번째부터 좀 말을 해주면 먼저 앞에 이제 1번부터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마름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말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였어.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마름모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건 마름모지. 이 차이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뭐 중간고사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준이야.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마름모다 했을 때 분명히 내 기억에 마름모가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였는데 맞다고 고를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바로 이 5번에 있는 이 그림을 우리는 반예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지. 반예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중학생 때는 듣기 힘들지만 수능, 수학, 뭐 기억, 니은, 디귿 같은 문제에서 이게 옳지 않은 것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게 성립되지 않는 단 하나의 경우라도 있다면 그게 반대되는 예시를 찾아내서 스스로 생각해내서 제시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방금 들었다시피 앞뒤 관계가 바뀌면 앞에서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건 맞지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고 해서 항상 마름모는 안 된다는 그 반예가 바로 이 그림이다 이거지. 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 5번 문제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아. 이거를 만약에 뭐 공식화해서 외운 친구들은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해가지고 먼저 7의 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해주고 좌변과 우변의 자리를 바꿔주면 이렇게 돼서 25 더하기 64 빼기 49 해가지고 x제곱이 89 빼기 49 해서 40이 된다. 정답은 4번을 쉽게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학교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 보너스로 주는 개념인 거지. 우리가 고등학교 선행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문제가 심화 문제로 돼서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빈 노트에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걸 뭐 개념 수업 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를 A, 소문자 A, B, C, D라고 잡았을 때 지금 직각삼각형이 총 4개가 보이지.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야. 뭘 정리해줄 수 있냐?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해줄 수 있거든.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보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연립방정식에서 좌변과 우변을 통째로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좌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고 우변은 25 더하기 64니까 89가 되겠지. 근데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요? 중요한 건 반대편 대각선으로 있는 마주보고 있는 저 직각삼각형들도 한번 봐볼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x의 제곱이 되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보면 a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7의 제곱이 되지. 얘네도 마찬가지로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좌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고 알파벳 순서로 우변은 x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좌변이 전부 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같으니까 너랑 너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공식이 탄생한 거다 라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뒀으면 좋겠어. 오늘 5번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 푼 5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뭐 틀려서 오답을 듣는 학생들은 별로 없겠지만 맞은 문제에서도 이렇게 좀 배울 점이 많고 이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거나 헷갈리게 나오면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5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